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한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리버풀전을 앞두고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소식이 있냐? 팀 관련해가지고 최신 소식이 있냐?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브랜든 존슨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메디슨이랑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에 복귀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훈련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개된 훈련 영상에서는 메디슨이랑 손흥민이 없었죠. 그래서 메디슨도 없고 손흥민도 없고 존슨도 없으니까 삼손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메디슨과 손흥민은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훈련을 좀 방해받았던 한 주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적이다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괜찮은 것 같다. 손흥민 선수는 그나마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을 합쳐서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후스코어드에서 와, 토트넘 선수들을 대거 뽑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일단 리버풀 선수들은 4명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나머지 7명이 포함되었죠. 그래가지고 야, 이 부분은 진짜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부상당한 선수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 못 뛰는 선수들은 다 뺐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양 팀의 베스트 11 중에 어떤 선수가 더 잘하고 있다, 적어도 평점 기준으로는 누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명백하게 보여주는 자료고, 토트넘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이제 메디슨이랑 손흥민이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존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존슨도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 클럽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로서 앰버서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에게 공정하게 말하자면은 He always has been for this club. 항상 그랬다. 그러니까 뭐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항상 굉장히 책임감이 있었고, 뭐 해리 케인도 갔고 휴고 요리스도 이제는 뭐 그렇게 뭐 팀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나이가 있는 선수이면서 이제 선배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I think there's more to come from him. 손흥민 선수에게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을 상대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유럽에서 가장 무패 행진이 긴 팀이 바로 리버풀입니다. 17경기죠 여러분. 17경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기를 지금 쉼 없이 패배 없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리버풀인데,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위르겐 클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클롭 감독에 대해서 사실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따가 질문이 하나 나오죠. 리버풀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둘 다 15골을 넣었죠, 이번 시즌. 그리고 슈팅 개수도 100개가 넘어갑니다, 둘 다. 토트넘이 더 많죠. 그리고 사실 토트넘이 신기한 게 유효 슈팅이 44개로 리버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수치 중에 하나고, 점유율 같은 경우도 지금 리버풀이 좀 더 덜 가져가고 있고, 패스 성공률도 토트넘이 높고, 다만 이제 goal conceded, 그러니까 그 골을 실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트넘이 더 많은데,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린시트도 토트넘이 많고, 일단 모든 지표 중에서 토트넘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이 실점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토트넘이 거의 다 우세하다 혹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점 중에 하나가, 일단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 혹은 동점을 통해서 이제 승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아니, 많다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5경기를 이제 먼저 실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리버풀이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먼저 실점을 안 했네? 그러니까 실점을 먼저 안 하면은 팬들이 놀라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리버풀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역전을 지속적으로 이뤄냈단 말이죠. 그런데 토트넘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하거나 혹은 이제 승점을 따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번 시즌 몇 경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벌써 이제 지는 상황
상황에서 9점을 가져왔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고 있다가 이제 8점을 가져온 상황이니까 실점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팀의 대결이 굉장히 인상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선제골을 넣더라도 제역전이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버풀을 서포트한 이유,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서포트했었다고 BBC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70년대에는 이제 보통 리버풀 혹은 맨유를 모두가 봤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응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맨유가 아니라 리버풀을 응원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리버풀을 지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제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80년대에 크레이그 존슨이 사실은 또 리버풀에서 뛰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70년대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크레이그 존슨이 이제 리버풀에서 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981년부터 88년까지 뛰었는데 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리버풀이 호주에서 뭔가 좀 인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버풀로 갔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튼 요즘 호주 팬들도 이 크레이그 존슨 때문에 여전히 리버풀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맡았기 때문에 호주에서 토트넘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자, 많은 선수들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dad, 아빠라고 부른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포버지죠. 그래서 굉장히 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연륜이 느껴지고 굉장히 경험이 느껴지고 성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선수들이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푸근한 외모도 이제 한몫하겠죠. 그래서 뭐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야기하는데, 저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메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트넘이 이제 더 이상 토트넘스럽지 않다, 스퍼지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토트넘은 스퍼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헛스퍼즈의 그 스퍼즈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팀이 확실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평판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에 어쨌건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면서 이제 승점을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지고 있던 상황에서 승점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들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토트넘이 확실히 그런 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전에 이기고 있다가 지는 걸 이제 토트넘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메디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메디슨이 어쨌건 토트넘의 스퍼지한 부분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는 또 메디슨의 공로를 인정해줘야죠. 뭐 아무리 영국 사람들이 영국을 칭찬한다지만 우리도 이제 공정하게 메디슨을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시스트 1위, 기회 창출 1위, 크로스 1위,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1위, 슈팅 1위, 유효슈팅 1위. 야, 이거 장난 아니죠. 이 기록을 살펴보면은 메디슨이 최근에 이제 토트넘에서 해주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부인할 순 없고, 영국 언론이 케인이 떠난 뒤로 이제 새로운 어떤 영국 스타가 필요한데 메디슨을 좀 띄워주고 있는 어떤 이유가 확실히 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띄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 부분은 뭐 저희도 인정해야죠. 근데 손흥민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영국이 그만큼 좀 인정을 해주고 또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버풀과 클롭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레퍼런스 포인트냐, 그러니까 뭔가 좀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레퍼런스가 있으면 굉장히 좋죠. 왜냐면 어떤 팀을 따라할 것인가, 이제 롤모델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 클롭이 혹시 롤모델 비슷한 거냐, 레퍼런스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날이나 브라이튼 같은 팀을 봐도 그들은 단기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팀들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잠깐 잘하기 위해서 막 전술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팀들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definitely lessons ther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플랜, 어떤 ideology,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they stick to it, 확실하게 그거에 붙들고 있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들이 좋은 팀이고, 토트넘도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롭 감독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도르트문트를 굉장히 열심히 팔로우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국가대표팀 골키퍼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뛰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르겐 클롭이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어떤 축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기 때문에, 과연 이 클롭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롭을 상대로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그리고 반대로 클롭은 굉장히 명장이죠. 최근 막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전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의 어떤 지략이 굉장히 빛을 발했기 때문인데, 클롭 감독이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상대로는 어떤 전술을 쓸지도 굉장히 지켜볼 만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부상 소식이 메디슨 그리고 로셀소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30일 날 돌아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인저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해드리는 부분인데, 메디슨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출전을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포지션의 로셀소 역시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의 출전 여부가 이제 굉장히 토트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 세세뇽, 브리안 힐,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이제 10월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선수들이 복귀를 한다면은 미드필드진에서도 이제 좀 깊이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세세뇽이라는 새로운 선수가 과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할 것 같고, 브리안 힐이 일단 존슨의 빈자리를 채우나 했는데 존슨이 먼저 돌아와요. 그래서 브리안 힐이 과연 토트넘의 이 스쿼드에 좀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안 힐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은 선수인데, 약간 저는 브리안 힐을 보면 이승우 선수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피지컬도 그렇고 움직이는 어떤 느낌도 그렇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좀 잘 됐으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브레넌 존슨도 빨리 돌아와야죠.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쓰면서 이제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조 고메즈의 깜짝 부상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중엔 못 나섰는데 주말에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복귀 타이밍을 9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전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것도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테이블을 보면은 맨시티가 1위, 그리고 2위가 리버풀입니다. 2위가 리버풀이고, 토트넘이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이야기했던 브라이튼과 아스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팀들이 이제 상위권에 오르면서, 이 위에 있는 5팀은 확실하게 색깔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스톤 빌라나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좀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확실하게 좀 팀들의 철학이 좀 정립된 팀들이 상위권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의 순위표 변동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4위, 2위 이 둘의 싸움은 사실상 또 이 상위권이 누가 될 것이냐를 가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고, 토트넘이 이기면 또 리버풀과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이 2, 3위로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역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